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7월 1일 반대매매 맞은 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풀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자막이 없고 화면으로 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귀로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며 그때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사실 좀 괴로운 부분이 있어서 자막을 제작하면 또다시 괴로웠던 기억들에 더더욱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자막이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의 하한가, 금요일의 점 하한가의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 저는 처음에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한 시나리오로 어떤 탐욕스러운 괴물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내 돈을 뺏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중 하필이면 목요일 2시 이후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그 기자회견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몇 마디만 남긴 후 쫓아가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바로 사라져버린 진 회장이 아직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갑작스런 연속 하한가 후 바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1억 여원이 넘는 돈을 구할 수가 없었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으로 주말 동안 돈을 채워넣지 않으면 월요일에 반대 매매를 당하는 현실에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그저 우리의 계좌가 날아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였지 또 다른 빚이 생길 줄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정신을 차리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월요일 하한가로 시작할 경우 생기는 빚만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월요일 장전에 저의 물량이 팔리면서 빚이 8,400만 원 정도라는 사실에 안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모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고 모든 화살은 무리하게 스탁론을 쓴 남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도 HLB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주말에 친정 식구들이 한 걸음에 저희 집에 달려왔고 저희 언니는 당장 이혼을 하여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계속적으로 흐느끼며 우는 제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법무사 지인 형님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였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니의 조언대로 너무 힘든 상황에 일단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법무사 형님께서는 채무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면 그 이후 대부분 진짜 이혼으로 간다며 이런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지켜라. 앞으로 기회는 또 온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탁론 쪽에서는 7월 1일 이후 바로 전화가 왔고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며 그 기간에 돈을 채워 넣으면 계좌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보증금 2천에 월세 70짜리 집에 살던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냥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사 형님의 말씀에 이혼이 망설여졌지만 저는 당장 며칠 후에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빚을 독촉할 것만 같았고 빚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라도 되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며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부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기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여 당장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나만 지옥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고 HLB의 가치에 대해 다시 공부하면서 제게 있는 1억 원을 HLB에 다시 투자하였습니다. 저희는 월세 70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저는 친정에 들어가기로 하고 남편은 지방에서 숙식 노가다 일을 찾기로 하여 주인집에 몇 개월치 월세를 줄 테니 당장 집을 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2천만 원의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선뜻 내어주시며 집이 나갈 때까지 있으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다시 HLB를 매수하게 됩니다. 스탁론 쪽에서 언제 채권 추심이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나날이었는데 스탁론 담당자는 저희에게 돈을 마련해 보라는 듯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채권 추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일반적인 카드 채무랑은 다르게 이런 식의 채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황을 조금은 감안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8월부터 평일에는 일용직에 일했고 주말에는 대리운전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9월, 10월이 지나도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없어서 왜 연락이 없는지 궁금하여 남편이 채권 추심 담당자에게 11월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HLB의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채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자라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며 아직도 저희는 매달 빚을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저희의 사정이 좋을 때 돈을 500 정도씩 빌려주었던 지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사정을 하였는데 바로 알겠다며 조금씩 다달이 갚아주는 고마우신 지인이 있는 반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며 벼랑 끝에서 아예 떨어지라는 듯 밀쳐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 기억은 당시 저는 2014년 시드머니를 마련하며 생긴 채무를 제외하면 총 자산이 8천 정도 되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부모 가정의 혜택과 월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동사무소에 무작정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께서는 컴퓨터로 남편의 재산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아직 1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시던 마음씨 착한 공무원님께서는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어떤 빈 사무실에 들어가시더니 큰 김장 봉투에 각종 생활용품과 음료수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김장 봉투 속에는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의 치약, 칫솔, 샴푸 등 각종 생활용품이 들어있었고, 저는 정말 벌거벗은 듯한 복잡한 심경으로 동사무소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 후 이혼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HLB의 물량을 더 채우고 싶던 저희였기에 약 3,000주의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하여 주식수를 좀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HLB만을 사고 팔고 하여 주식수를 늘렸던 경험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